혹시 서양 철학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평가받는 책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기념비적인 책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윤리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혁명적인 생각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덕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레비나스는 바로 이 도발적인 문장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정말 강렬하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선함이나 옳음 같은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경고예요. 그의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레비나스에게 윤리의 진짜 시험대는 놀랍게도 바로 전쟁입니다. 그는 전쟁이 단순히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서양 철학의 그 폭력성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어떻게 철학이 총알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삼켜버리려는 전체성의 세계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동일자와 타자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 얼굴의 현현을 통해서 그가 제시하는 무한의 윤리학과 타자를 위한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전체성의 세계입니다. 레비너스가 지적하는 서양 철학의 거대한 감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철학의 핵심적인 악당, 바로 전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걸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 그냥 싹 다 집어넣으려는 생각이에요. 이 세계에서 개인은 시스템의 부품일 뿐이고 자기만의 고유한 의미는 다 잃어버리게 되죠. 국가나 이데올로기, 어떤 거대한 이론 앞에 한 사람은 그저 소모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성의 논리는요, 결국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 시스템에 들어맞지 않는 고유한 존재는 제거해야 할 오류가 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분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결국엔 파괴를 낳는다는 것, 정말 소름 돋는 통찰 아닌가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레비나스의 철학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건 정말 두 세계의 싸움이에요. 한쪽에는 전쟁과 폭력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전체성의 세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평화와 환대를 통해 타자를 만나는 무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왼쪽의 세계에서 오른쪽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그 전체성의 세계에 사는 나는 대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죠. 이 세계의 주인공은 동일자, 그러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근데 이 나는 세상을 뭐랄까 정복하려는 정복자 같아요. 모든 낯선 것들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결국 자신의 지식체계 안에 가둬버리고 나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여기서 레비나스가 진짜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좋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폭력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무언가를 안다는 건 그 대상이 가진 고유한 신비로움을 없애고 내 머릿속에 가둬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알미 곧 지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정복자의 세계에 균열을 내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타자예요. 타자는 내가 결코 완전히 이해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존재, 내 지식의 그물망을 그냥 찢고 나타나는 그런 미지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타자에게서 진정한 진리가 시작된다고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세 번째 섹션, 얼굴의 현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꽉 닫힌 나의 세계는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모든 걸 바꾸는 그 결정적인 순간,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걸 내 안으로 삼켜버리려는 이 거대한 감옥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레비나스 철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탈출의 열쇠는 바로 얼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코, 입, 눈 같은 물리적인 얼굴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모든 분석과 판단에 그냥 멈춰버리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자 계시 같은 겁니다. 내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과도 같죠. 레비나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굴은
존재의 모든 포장과 일반성을 뚫고 나온다. 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 지식, 분류 같은 게 이 얼굴 앞에서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인 거죠. 얼굴을 마주한다는 건 그냥 대상을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 얼굴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거든요. 딱 한 가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죽이지 말라. 나의 모든 힘과 자유보다 앞서는 이 근본적인 금지.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윤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얼굴과의 만남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면 철학은 과연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까요? 이 윤리적인 혁명은 이렇게 네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타자의 얼굴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 세계를 부숴요. 둘째,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들려오죠. 셋째, 이 명령 앞에서 나의 절대적인 자유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 타자에게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나를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성이라는 괴물에 맞서는 레비나스의 답, 무한입니다. 무언이라는 건 내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타자에 대한 나의 이 끝나지 않는 책임, 바로 그 관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레비나스 철학의 가장 혁명적인 부분인데요. 윤리는 그냥 철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제1철학, 그러니까 모든 철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알기 전에, 존재가 뭐냐고 묻기 전에 우리는 이미 타자에 대한 책임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결국 무슨 진리나 신을 만나는 길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눈앞의 타인에게 정의를 실천할 때 비로소 만날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생각 아닌가요?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타자를 위한 미래. 그렇다면 이 윤리적 혁명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레비나스가 제안하는 혁명은 바로 이런 전환입니다. 모든 걸 삼키는 전체성에서 결코 다 알 수 없는 무한으로의 전환. 꽉 닫힌 나에게서 타인에게 열린 미래로. 지식과 소유의 세계에서 책임의 세계로. 전쟁의 공포에서 진정한 평화의 가능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히 나 중심이었던 철학에서 타인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환대의 삶으로의 대전환인 거죠. 그래서 레비나스의 철학은 결국 우리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나요? 아니면 그저 환대하려고 하나요? 상대를 내 머릿속의 틀에 가두려 하는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맞아들이려 하는지. 어쩌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바로 이 질문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